이제 주변에 주식 투자 이제 막 시작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 주식 유튜버들이 PER 있잖아요. 이거 뭐 싸다고 그냥 들어가지 마라. 막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PER은 네. 밸류에이션 지표 중에 가장 기초적인 건데 네. 가장 함정이 많기도 해. 일단은 모든 밸류에이션 지표가 사실은 맹신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고 상황에 따라서 다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 거고, 특히 주식시장은 완전 종합 예술판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과학은 과학과 예술의 차이 알아요? 그 과학은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조건을 대입을 했을 때 똑같은 답이 나와야 그게 과학이야. 그래야지 그게 논문으로 항상 증명을 하고 똑같은 결과가 도출이 돼야자. 야, 이게 말 꼬이냐? 근데 주식은 예술의 영역이 있는 거야.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답을 주어줘도 똑같은 결과가 안 나와. 주식시장은 그 사이에 사람들의 심리도 있고 대외 환경도 달라지고, 내가 늘상 쓰는 말이지만 심지어 날씨 하나에 따라서도 얼마든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근데 PER도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되게 상대적인 지표야. PER이 5배인 거랑 PER이 15배인 거랑 뭐가 싸고 뭐가 비싸? PER 15배가 비싼 거 아니에요? 땡! 답은 없는 거라고 내가 말했잖아. 정답은 없다고 미리 정답을 말씀해 드렸잖아요. 근데 그게 1년에 30%씩 성장하는 회사야. 그럼 PER 15배 엄청 싼 거예요. 근데 1년에 성장률이 뭐 1, 2% 나올까 말까요? 아니면 역성장을 해. PER 5배도 비싼 거죠. 그리고 이 회사가 전통적으로 PER을 5배에서 7배 정도만 받아왔던 회사야. 그러면 현재 PER이 5배면은 쌀 수도 있는데 PER 6배만 돼도 사람들이 이거 비싸다고 느끼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근데 과거에 PER 30배를 받았던 회사가 지금 현재 PER 15배야. 그러면 상대적으로 또 싸 보여. 근데 이 회사의 성장성 자체가 기울어지고 있어서 30배 받았던 회사가 15배를 받는 거야. 그럼 이건 결코 저렴한 게 또 아니죠. 그래서 PER이라는 게 굉장히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돌려서 보면은 첫 번째, 그 회사의 성장성. 두 번째, 그 회사가 속한 산업의 사이클이라든지 동종 업계의 밸류에이션. 상대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보면 PER이 2배짜리 회사가 나타나잖아. PER 3배짜리, PER 2배짜리, 심지어 PER 1배짜리 회사가 있었다고 얘기해 줬잖아요. 제가 자주 쓰는 표현 중에 예전에 그 한신공영이라는 건설 회사가 2019년인가? 20년인가? 그때 이익으로 따지면 영업이익이 2천억 원 나왔는데 시가총액이 그해 2천억이었어. 그럼 PER이 그냥 단순 계산 1배지. 그게 말이 돼? 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거기서 다 그냥 무덤에 깔려 있었어. 왜냐? 다음에 이익이 줄어드는 게 명확히 보여. 수주잔고나 이런 걸 봤을 때.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보다 더 줄어든대. 전망이, 당시의 전망이. 그러면 PER 1배가 무슨 소용이 있냐고. 왜? 내년에 이거 비싸질 건데. 지금은 PER이 1배지만 내년에는 PER이 뭐 3배, 4배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뭐 건설이 뭐 크게 뭐 사이클이라고 보기엔 좀 그렇지만 석유화학이라든지 대표적으로 뭐 철강이라든지 사이클이 있는 산업에는 특히 PER에 매몰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PER이 5배, 6배도 아니고 2배, 3배는 너무한 거 아니냐. 난 거기에는 동의를 해요. 그러면 보조 지표를 찾아야죠. PER은 싸 보이는데 그러면 이 회사가 배당은 잘하느냐, 주주 가치를 좀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좀 하느냐, 그게 아니라 대주주 혼자 챙기려는 회사냐를 또 상대적으로 봐야 되는 거고, 그러면 좀 북밸류는 안정적이냐, 그래서 PBR도 좀 같이 보완해서 봐야 되는 건데, 제가 많이 이야기하듯이 PBR은 그 회사에 뭐 예를 들어서 그 뭐 생산 설비가 엄청나게 많아. 그럼 내가 가갖고 그 회사에 가서 막 이 철근을 막 가서 씹어 먹을 거야? 제조 장비 가갖고 뜯어다가 우리 집에다 내가 걸어 놓을 거야? 아니죠. 그러니까 아무리 자산 가치가 많아도 이거를 생산 활동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투입을 하든가, 아니면 유휴 토지가 많아. 그럼 땅을 팔든가, 아니면 거기다 뭘 지어서 개발을 하든가 해서 회사의 가치를 높이고 주주의 가치를 높이는데 활용이 돼야만 자산 가치로서의 의미가 있는 거지. 그게 아니라 저기 묻어두고 나 이거 타임머신이니까 100년 뒤에 열어볼 거야. 아니면은 무수익 자산처럼
아무런 수익을 가져다 주질 못해. 그런 것만 그냥 깔고 있는 거야. 답답하지. 그러면 회사 뭐 주주들이 저 회사 지금 장부 가치는 2천억인데 이거 시가로는 1조가 넘는다. 자산 가치주다. 이러고 하고 있으면 뭐 하냐고. 100년 안에 개발 안 한다는데. 극단적인 예입니다. 이거는 극단적인 예입니다. 해서 근데 아까 잠깐 트리거 이야기를 했는데 트리거 장부가가 2천억인데 시가로 1조 정도가 되는 거야. 근데 실제로 회사가 이 땅을 판대. 아니면 개발을 한대. 아니 옆에 역이 들어온대. 그래서 자기네가 뭐 하지 않아도 알아서 잘 막 개발이 될 것 같아. 아니면 뭐 지구 단위 계획에 뭐가 포함이 됐대. 이러면 그때 한번 부동산 재건축 재개발 투자하는 것처럼 계단식 상승이 빵 나타나는 거죠. 그때 정말 이 자산주로서의 무서운 주가 상승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주들은 그거를 기다리는 거고 그거를 못 기다리는 주주들은 가서 계속 대주주한테 항의를 하고 개발해라, 팔아라, 주주 행동주의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무것도 없는 회사 입장에서는 PBR이 0.5배예요? 아, 네, 알겠습니다. PBR이 0.3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모든 밸류에이션 지표는 상대적으로 봐야 돼요. 상대적으로. 그리고 미래에 이것을 어떻게 회사가 보여줄 것인지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같이 주린이들 삼성전자 이런 거 항상 사고 네. 이거 샀는데 왜 안 올라? 항상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미래 가치 이런 거 전혀 생각 없이 그냥 사놓고 주식 투자 배울 때 제일 먼저 배운 거잖아. 성장성, 안정성, 수익성 세 가지. 안정성. 아무리 이 회사가 비전이 좋아. 근데 당장 내일 모레 갚아야 할 부채가 자본금의 뭐 10배야. 그럼 내일 모레 이 회사 망하는 거예요. 그게 안정성입니다. 그래서 뭐 부채 비율, 유동 비율, 뭐 이익 잉여금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안정성 지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비전이 좋아도 망하면 안 되는 회사. 그래서 안정성 지표를 보는 거고 또 하나가 수익성. 뭐 예를 들어서 매출이 5천억인 회사 좋은 회사 안 좋은 회사요?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5천억 매출을 올려서 이익을 한 10억 남겨. 그럼 좋은 회사 안 좋은 회사요? 안 좋죠. 너무 적은데. 그 돈 있으면 그냥 그 회사에 투자 안 하고 그 회사 다 청산시키고 은행에다 맡기라고 하지. 은행 이자율 뭐 지금 2% 준다는데 왜 힘들어서 저기 장사하고 있어. 그래서 수익성 지표가 중요한 거예요. 매출 5천억인 회사가 극단적으로 이익을 10억 원을 남기는 회사가 있어. 근데 매출 20억인 회사가 10억 원을 남기는 회사가 있어. 그건 좋지. 근데 똑같이 20억을 남기기 위해서 이 매출 5천억인 회사는 1조를 벌어야 돼. 근데 이 회사는 영업이익 20억을 남기기 위해서는 10억만 더 벌면 돼. 그쵸? 그러네. 그러면 어느 회사, 20억이구나, 여기는. 20억에 10억 번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어느 회사에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요 수익성이 좋은, 그래서 맨날 수익성. 그 다음에 경영 효율성 지표, ROIC 맨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주들이, 이 양반 20억만 투자해주면은 10억을 벌어와 하는 회사랑 5천억을 투자해줘야 10억을 벌어와 라는 회사랑 비교를 해보면 답이 나오잖아. 근데 이거를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ROE 개념, ROIC의 개념, ROA의 개념을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보는 거지. 자, 두 가지 얘기했어요. 안정성하고 수익성. 그럼 이제 뭐예요? 성장성. 네, 사실 PER은 성장성 지표라고 하기는 뭐한데 밸류에이션 지표인데 성장성의 의미를 담은 밸류에이션 지표예요. 수익성. 그래, 매년 20억의 자본금 가지고 10억씩 버는 회사, 너무 좋아, 훌륭해. ROE가 50%나 되네. 좋은 회사야. 근데 내년에도 10억 벌고 내후년에도 10억 벌어. 3년 뒤에도 10억 번대. 10년 뒤에도 10억을 번대. 그러면 여기에 투자를 해놓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인플레이션을 반영을 못 하잖아. 그러면은 본인의 투자 자산 가치는 스테이블하게 가겠지. 물론 번 것만큼 막 배당을 많이 해주면 그 배당주로서의 어떻게 보면은 수익성과 안정성은 훌륭한 회사가 될 거예요. 근데 이런 회사 이제 배당을 많이 줘야 하고, 그러면 성장성이 없잖아. 그러면 이 회사 주가는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리츠 되는 거예요. 리츠처럼 거의 확정까지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약속된 수익률을 줄 수 있는 배당으로 배당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주가라는 거는 뭐예요? 결국은 모멘텀이 됐든 미래에 더 높아질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사람들이 투자를 하는 거다 보니까 아무리 안정성, 수익성이 좋아도 성장성이 없으면 주가는 누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장성을 보려면 말 그대로 뭐다? 내년에 올해보다 이익이 늘어나는지, 내후년엔 내년보다 이익이 더 많이 늘어나는지를 봐야 하는 건데, 그게 안 돼 있으면 PER이 200원, 300원, 500원 아무 의미 없다는 거죠. 근데 어떤 회사가 올해 턴어라운드를 한대. 그러면 단기간에 PER이 30배, 50배, 100배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왜냐? 마이너스 100억을 찍다가 플러스 10억을 찍게 됐어. 근데 이 회사 시가총액이 한 1000억 원이야. 그럼 뭐 어떻게 됐어? PER이 한 100배처럼 보이겠지. 그게 턴어라운드 초입 구간에 있는 회사의 착시 효과야. 그러면은 어우 PER이 100배 나대? 아, 난 투자 못 하겠네. 그럼 바보지. 초보자지. 근데 그게 아니라 PER이 100배야. 당장 올해는. 근데 와, 마이너스 100억에서 플러스 10억으로 올라왔어. 내년에 100억이 된대, 영업이익이. 그러면 PER이 10배가 되는 거야. 어때? 밸류에이션이 확 싸졌죠. 네. 단 1년 차이에. 근데 내후년에 가면은 마이너스 100억, 플러스 10억, 플러스 100억에서 플러스 200억이 된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PER이 5배가 되는 거예요. 2년 사이에. 그럼 이 회사는 불과 1, 2년 사이에 PER 100배에서 10배, 5배가 되는 회사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주가는 언제 오르겠어? 이게 보이는 턴어라운드 시기에 주가는 제일 많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턴어라운드 초기에 주가가 제일 많이 올라. 그러니까 턴어라운드가 예상되는 그 해에 제일 많이 올라. 그래서 우리 그 PER 밴드 같은 거 보잖아요. 역사적 PER. 근데 그것도 좀 착시를 조심해야 되는데, 역사적 PER 보면 이 회사가 과거에 뭐 한 10배에서 15배 받았던 회사니까 지금 9배면 역사적 저평가 구간이다. 이렇게 그냥 단순 비교를 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단순 비교도 좋은데 중요한 거는 착시 효과를 배제를 해야 돼. 예를 들어서 적자였다가 흑자 전환할 때는 PER이 100배였으니까 PER 밴드 이렇게 있잖아. 거기 여기 찍혀 있는 거야. 이것만 보면 못 사지. 더럽게 비싸네. 이거 무슨 회사가 이래. 근데 그게 아니라 다시 역사적 PER 밴드 아래로 내려오게 된다. 즉 실적이 더 많이 늘어나게 된다 하면 그때 아, 역사적 PER 밴드보다는 뭐 하단에 있네, 중간에 있네, 더 싸네. 이걸 보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 수익성이 어떻게 되고 성장성이 어떻게 되는 걸 감안 안 하고 그냥 역사적 PER 밴드 얼마에 있으니까 지금 저평가. 이거는 정말 1차원적인 생각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턴어라운드나 뭐 성장주 뭐 고퍼에 사서 저퍼에 팔라고 그렇지, 하는데 그거야. 그러니까 고퍼에 사서 저퍼에 팔라는 말이 딱 그거예요. 삼성전자 짱이지 이러고 주린이들 딱 사면은 밸류에이션이 뭐예요? 밸류에이션이 뭔지 모르는 사람도 많아. 지난번에 그 삼성전자 사지 말라니까 그 네. 야식 잡설. 네. 그건 많은 주린이 분들이 보셔야 돼. 이번에 보니까 선진장 형님이 또 한번 공유해 주셨던데. 근데 주식 투자는 뭐라 해야 되나? 좀만 공부하면 괜찮아. 그냥 아주 쉽게 한마디로 생각하면 그냥 성장할 기업, 그것도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 찾아서 투자하면 되잖아. 그거 한 단계 더 나가면 지금 그러면 그거 대비 싸냐 비싸냐를 봐야 하는 거고, 싸냐 비싸냐 그러면 이걸 얼마까지 갖고 있을 때 적정 가치냐를 또 봐야 되는 거고, 또 그 중간에 이 회사가 예상한 루트대로 성장을 계속 할 수 있느냐를 또 체크를 해야 되는 거고, 사실은 그 4가지 안에서 계속 움직이는 거야. 근데 사실 뭐 어렵지. 근데 어렵지. 왜냐면 모든 일이 계획한 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 네. 누구에게나 계획은 있다. 처맞기 전까지는. 마이크 타이슨 명언이라며. 아 진짜요? 맞아요. 근데 그게 주가가 부러진다고 하잖아. 네. 그러니까 처맞을 수 있어. 투자하다가 예측이 틀릴 수 있죠. 근데 그게 누구한테 처맞은 거냐도 되게 중요해요. 말이 너무 거칠어졌는데, 내가 링 위에 올라가 있는 그 스파링 상대한테 얻어 터진 거야. 그럼 어떻게 돼? 그냥 거기서 판정패를 당하든지 KO 패를 당해야겠지. 네. 근데 그게 아니라 링 위에 올라가 있는데 링이 막 흔들려. 아니면 외부의 사람들이 야유를 벌여. 응? 아니면 거기 누가 창문을 열어서 찬바람이 들어와. 에어컨이 고장나서 너무 더워. 이런 거면 경기력에는 상관이 없는 거잖아. 내가 싸우고 있는 상대랑은 얘도 똑같은 환경에 있는 거잖아. 얘도 똑같이 뭐 야유를 들을 수도 있고 찬바람이 들을 수도 똑같이 더운 환경일 수도 있고. 그러면 버텨야 된다는 거죠. 물론 거시가 안 좋아서 뭐 예를 들어서 지진이 나서 천장에 등이 떨어지고 조명이 떨어지면 맞아서 죽을 수가 있어.
그거는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처럼 블랙스완이 떨어져서 내 머리 맞아서 죽으면 그냥 죽는 거지 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거고. 근데 그런 천재지변 같은 일은 똑같이 다 적용이 되는 거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주식 투자가 고위험 자산 투자라고 하는 거고.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투자한 기업은 멀쩡해. 영업을 잘 하고 있어. 공장 잘 돌아가. 지진 난 것도 아니야. 노사 분규 난 것도 아니야. 근데 그게 아니라 시장의 여러 노이즈. 중국에서 뭐가 어떻게 된다. 뭐 시진핑이 뭐 했다. 바이든이 뭐 했다. 러시아에서 뭐 했다. 이러면서 같이 그냥 흔들리면서 주가가 떨어질 때는 버틸 수 있다는 거죠. 왜? 기업이 잘 돌아가고 있으면.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아무 의미 없이 막 주가가 급락을 하거나 급등하는 날이 있어. 그럼 회사에 전화해 무슨 일이 있나요? 그러면 아니요. 뭐 뉴스 떴어요. 자기네도 몰라. 그럴 때는 그냥 뭐라 해야 되나. 시장에 이벤트가 너무 많으니까. 그럼 주가 빠지는 거는 그냥 사람들이 공포 때문에 이제 물량 던져가지고 빠지는 게 큰 거예요. 그것도 질문에 오류가 있는 거야. 왜냐면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내가 한번 세봤어. 386만 7,532가지더라. 말할 때마다 달라지는데 그만큼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정말 많다는 거야. 그래서 지난번에 박성진 대표님하고도 운과 실력의 성공 방정식 그 이야기했지만 주식 투자는 운이 정말 많이 좌우하는 분야야. 그냥 내가 오늘 샀는데 얻어 걸려서 상한가를 맞을 수도 있는 거고 불과 하루 전에 샀는데 거래 정지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제 투자할 때는 그거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펀더멘탈 기업의 본질과 다르게 급락을 하면 추가 매수해야 하는 날이고 기업의 본질과 다르게 뭐 예를 들어서 증권방송에서 어떤 전문가가 얘기했다. 어떤 동호회에서 뭐 추천이 돌았다. 아니 어떤 루머가 돌았다. 완전 본질과 다른 거 있잖아. 네. 뭐 쌍용차를 인수한다. 쌍용차, 그러니까 정확히 말해 쌍용차 인수 전에 참여한다. 그러면 완전 기업 본질과 다르게 가는 거니까 네. 그때는 뭐 차익을 실현할 기회라든지 뭐 이렇게 또 되는 거지.